안녕하세요, 톡톡 여러분. 톡투미인 코리안의 김예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천천히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고 댓글로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가 늘지 않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고 계신 학습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고민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영어가 늘지 않아요. 한국어가 늘지 않아요. 독일어가 늘지 않아요. 이 고민들은 꼭 다들 해보시는 고민 같은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왜 늘지 않을까요? 정말 공부 학습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유일한 이유일까요?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학습 영역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회화,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톡톡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한국어로 듣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데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말하기가 정말 안 나온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듣기에 비해서 말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조금 그러거든요. 저도 외국어를 공부할 때 듣기가 훨씬 쉽고 말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학습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하기를 하는 상황보다 듣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풋을 하기가 더 쉬운 거죠.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똑똑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단어를 혹시 어떻게 외우세요? 제가 좀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보통 단어를 외우실 때 단어를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는 단어라고 하면 버섯 단어를 보고 스펠링을 보고 소리를 들으시겠죠? 그리고 아마 따라 읽으실 것 같아요. 혹시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버섯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문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외워요. 버섯, mushroom, 버섯, mushroom. 그런 다음에 누가 How do you say mushroom in Korean?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버섯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다 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외울 때 모두 문장으로, 자기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뱉어 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버섯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책에 쓰여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말한 문장을 듣고 외우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단어를 사용해 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는 버섯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섯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다 보면 새로운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버섯? 이런 식으로 좀 버벅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직 단어를 확실히 외웠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그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발음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단어를 확실히 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버섯 같은 명사,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동사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문장으로 넣어서 꼭 말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러면 이 동사, 이 요리하다라는 단어를 다양한 형태로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얘기를 할 때 요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혹은 엄마가 저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리를 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요리하다, to cook, 요리하다, to cook 이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문장으로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시제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하기 연습을 할 때 나는 좀 말할 때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준비 없이 바로 말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글쓰기를 기반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먼저 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기에 걸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열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열은 다행히 내려갔어요. 목이 아프진 않지만 기침이 많이 나서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바로 이야기로 하기에는, 말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노트에 적고 표현도 조금 익히셔야겠죠? 표현을 익힌 다음에 노트를 덮고 같은 말을 한국어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물론 그 노트에 적힌 말을 그대로 외워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확히 외우지 못해도 좋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확히 외우지 않아도 그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에서 정확하게 써서 새로운 문장, 같은 뜻을 가졌지만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정말 연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초급 학습자분들 혹은 중급 학습자분들에게 이 방법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는 나에 대해서 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어 단어 중에 내가 쓸 법한, 내가 내 상황을 설명할 때 어딘가에서 쓸 법한 그런 단어들을 적어보고 읽어보고 또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이 일기에서 내가 썼던 그 표현들을 말하게 될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일기를 그냥 글로만 써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일기를 쓰고 내가 새로 찾아본 표현들을 정리를 하고 조금 이 표현들을 익힌 다음에 일기를 보지 않고
같은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감기 걸렸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방금 그것을 일기로 쓴다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글로 쓸 때는 아무래도 사전도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썼다가 지울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글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를 말로 하라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그거를 익혀서 말까지 이어서 연습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말하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말하기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단어를 외웠는데 모두 잊어버려요.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들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단어는 진짜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동료들이랑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회사에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의 남편분들이 사무실에 종종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노는 걸 좋아해서 남편분들이 오시면 같이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중에서 좀 집이 먼 분들은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동료들의 남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동료들의 남편 이름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현우라고 하면 현우님 오늘 사무실에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남편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저희 동료 중에 소연 씨가 계시는데 소연 씨 남편분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소연 씨 남편분이랑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단어도 똑같아요. 단어를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단어를 내가 능동적으로 문장에서 사용해 봐야 돼요. 사용해서 틀리면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렸을 때 조금 민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문장에서 사용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사실 아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싸 이 단어는 안 잊어버리겠다. 이제 틀려봤으니까 다음에는 절대 안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를 문장으로 넣어서 말해보는 게 중요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문장에 단어를 넣어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한국어로 얘기할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연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혼잣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 일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혼잣말을 하는 방법, 혼잣말을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혼잣말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대부분 혼잣말로 했어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사실 영어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달에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를 꽤나 편하게 하고 있죠. 제 영어 말하기 실력의 대부분은 혼잣말에서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씩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한두 번만 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새로 배우셨다면 그 단어를 이용해서 혼잣말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산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등산, 산에 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등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혼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등산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등산을 우연히 1년 전에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매주 주말에 산에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해보시면 그냥 등산이라는 단어를 등산 하이킹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단어를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 읽기랑 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외국어를 좀 오래 공부했어요, 혼자. 영어를 혼자 좀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습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제가 언어에 그렇게 특별히 재능이 있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겪는 어려움을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겪고 있기 때문에 좀 할 말이 많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다음 편으로 또 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읽기랑 쓰기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읽기는 그래도 좀 공부 방법이 명확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읽기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또 참고를 해볼게요. 읽기랑 쓰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돼요.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면 실력이 느는 분야예요. 그런데 쓰기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지 선생님, 제가 쓰기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한국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한국어가 틀리면 어떡해요? 제가 틀린 한국어를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쓰기 연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환경이 더 특별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모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모국어다. 근데 영어를 사용해서 평소에 얘기를 할 때 틀린 거를 주위에서 고쳐주나요? 사실 그러기에는 어렵죠. 말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법이나 발음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때 사람들이 항상 고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쳐주지 않는 환경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꼭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말하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스스로의 말과 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에 언어 공부는
계속 혼자서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다른 유튜브나 책이나 도움 하나도 없이 혼자?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혼자는 이제 나를 평생 담당해줄 선생님이 없이 혼자서 해야 돼요. 내가 내 언어 학습의 선생님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언어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기도 비록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문장이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쓰는 거예요. 쓰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을 계속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써왔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니까 이 문법이 틀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 아프기 때문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지씨 다리 아프기 때문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한국어 드라마도 보고 톡투미 인 코리안의 비빔챗, 수다타임, 이야기 이런 좀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를 하는 콘텐츠를 많이 봤더니 예지씨 다리 아프니까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지씨 다리 아프니까 여기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어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서 혼잣말하는 방법 추천했잖아요. 혼자 말씀을 하실 때 녹음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녹음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녹음을 해서 들었을 때 내가 하는 말을 제3자 입장에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말하기에 바빠서 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녹음을 해서 들으면 듣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발음이 조금 어색한 거를 녹음을 한 걸 들으면서 스스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게 말할 때에는 안 들려요. 그런데 녹음을 할 때에는 신기하게 들려요.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내 언어의 선생님은 저거든요. 나예요. 내가 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서 내가 말하는 거를 고쳐주고 글 쓰는 거를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글도 한번 쓰고 스스로 읽어보시고 말도 한번 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죠. 톡투미인코리안닷컴에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놀러 오시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놀러 오셔서 다른 다양한 분들과 그리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트위터에서 한국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톡투미인 코리안 트위터 계정으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현우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주신답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어 공부하시다가 고민이 생기시면 유튜브 댓글도 좋고 아니면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앉아서 2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면 저랑 같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습자들이 좀 더 편하게 한국어 공부하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이 너무 빨랐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피드백 있으시면 제가 다음 녹음에는 고쳐서 다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한국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안녕!